지금 당장 지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혹시 비상금으로 넣어둔 100만 원짜리 수표 아니면 5만 원짜리 20장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돈이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똑같은 100만 원의 가치를 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오늘도 상사의 잔소리를 견디고 거래처의 갑질을 참아내며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누군가 지갑을 몰래 열어 그 100만 원 중 30만 원을 찢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 돈이 70만 원밖에 안 남았다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둑이 든 것도 아니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적금 붓고 은퇴자금을 모았을 뿐인데 여러분의 돈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환율 1600원 시대.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600원으로 간다는 건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전 세계 시장에서 약 20%에서 30% 강등당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깔고 앉은 아파트, 은행에 넣어둔 예금, 평생 부은 국민연금의 실지, 구매력이 30% 증발한다는 소름 돋는 경고장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30년 전 그 춥고 배고팠던 1997년의 겨울을 기억합니다. 평생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멀쩡하던 이웃이 야반도주를 하고 아버지가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잔인한 시절. 그때도 뉴스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때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니, 경제 구조적으로 보면 어쩌면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때의 악몽이 2026년에 다시 재현된다면 여러분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산과 소중한 가족을 지켜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건 공포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차가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뜬구름 잡는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치고 국가도 회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치밀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다가올 파도를 타고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아타는 소수의 승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그 생존의 기술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2026년을 지목하며 환율이 폭등할 거라고 경고하는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대한민국 경제의 4대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뇌관들이 왜 위험한지 아주 깊이 있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관, 1900조 원 가계부채와 부동산 PF의 구조적 붕괴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PF 위기라고 하면 그냥 건설사 몇 개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폭탄입니다. 부동산 PF의 구조를 알면 잠이 안 오실 겁니다.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사는 자기 돈으로 짓지 않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죠. 처음에 땅을 살 때 빌리는 돈을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이 브릿지론은 이자가 10%에서 20%에 달하는 초고금리 사채나 다름없습니다. 건설사는 분양이 잘 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이 돈을 씁니다. 그리고 건물을 다 짓고 분양대금을 받아서 갚는 구조. 이걸 본 PF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리가 오르고 자재비가 폭등하면서 분양이 안 됩니다. 미분양이 속출합니다. 건설사는 브릿지론 이자를 낼 돈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억지로 만기를 연장해주며 틀어막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 임계점이 2026년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링거를 꽂을 혈관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만약 건설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사가 연쇄적으로 부실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불똥은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우리 같은 개인에게 틉니다. 은행이 돈줄을 재면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담보가치가 떨어지니 원금을 갚으라는 독촉이 시작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걸 가장 먼저 눈치채고 한국을 떠날 겁니다. 이것이 환율 1600원을 향해 가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트리거입니다. 두 번째 뇌관, 한미 금리 격차와
기업들의 탈한국 러시입니다. 과거 공식은 이랬습니다. 한국 같은 신흥국은 미국 같은 선진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한다. 그래야 외국인들이 돈을 한국에 둔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 미국 달러를 예금하면 5% 이자를 주는데 위험한 한국 원화를 예금하면 3% 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돈을 넣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가죠. 이걸 자본 유출이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 기업들의 태도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외화 예금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의 재무 담당자들은 냉철합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판이 닫혔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내에 투자할 곳도 마땅치 않고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뻔하니 그냥 달러를 쥐고 있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이 끝난 겁니다. 과거 환율 방어의 1등 공신이었던 수출 기업들마저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바닥났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세 번째 내관. 샌드위치 신세가 된 1% 저성장의 늪입니다. 한국 경제의 엔진이 식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7%, 10%씩 성장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대 성장도 버겁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했고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에게 완전히 밀렸습니다. 우리의 최대 효자였던 반도체,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옵니다. 조선업, 이미 물량 공세에 밀렸습니다. 석유화, 중국이 자급자족을 시작하면서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나라의 화폐를 누가 가지고 싶어 할까요? 1%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원화는 매력 없는 통화가 되고 환율은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늙은 인구 절벽과 국민연금의 고갈입니다. 이게 우리 4060 세대에게 가장 뼈아픈 문제입니다. 당장 매일 지갑을 위협하는 문제니까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명대, 세계 꼴찌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세금 낼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국가 재정이 부실해지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폭락합니다. 더 무서운 건 국민연금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때 가면 월급의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과연 미래 세대가 우리를 위해 그 돈을 낼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국가는 여러분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못한다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연금이 쪼그라들 때를 대비한 나만의 사적연금 시스템, 나만의 달러 자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셨을 겁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괜찮다고 방송해도 우리는 구명보트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위기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투자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달러 좀 사두세요 수준이 아닙니다. 금융권 VIP들에게만 알려주는 디테일한 전략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생존 키트, 달러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러 투자를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달러는 보험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 날까봐 화재보험 드시죠? 자동차 사고 날까봐 자동차 보험 드시죠? 그런데 왜 내 전 재산이 걸린 화폐 가치 하락에는 보험을 들지 않으십니까?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달러는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600원으로 가면 원화를 든 사람은 거지가 되지만 달러를 든 사람은 20% 이상의 수익을 얻습니다. 이 수익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달러를 어떻게 굴려야 할까요? 두 가지 트랙으로 접근하십시오. 전략, 1달러 RP 환매 조건 부채권, 노는 달러에게 일을 시켜라. 보통 은행 가서 외화, 예금 많이 하시죠? 안전하긴 한데 이자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환전 수수료 우대율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달러 RP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RP가 뭐냐 하면 증권사가 보유한 우량한 달러 채권을 담보로 우리에게 이자를 주는 상품입니다.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수시형과 기간을 정해두는 약정형이 있습니다. 보통 수시형 RP도 연 4% 이상의 이자를 줍니다. 은행 외화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줍니다. 환율이 오를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달러를 파킹 통장처럼 넣어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기는 일석이조 전략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외화 메뉴에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전략 2. 미국 장기국채 ETF. 위기가 오면 폭발한다. 이건 좀 더 공격적인 방어입니다. 단순히 달러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로 된 미국 국채를 사는 겁니다. 특히 만기가 20년 이상 남은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TLT 같은 ETF를 주목하십시오. 경제 위기가 닥치면 전 세계 돈이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로 몰립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폭등합니다. 즉, 환율이 올라서 환차익을 먹고 채권 가격이 올라서 시세 차익까지 먹는 이중 쿠션 전략입니다. 그럼 언제 사야 할까요? 지금 환율이 1,400원대라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고요? 1,300원 되면 사겠다고요?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드는 겁니다. 1,600원이 되고 나서 달러를 사러 가면 이미 늦습니다. 타이밍을 재지 마십시오. 대신 나만의 기준선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환율이 1,380원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월급의 10%씩 기계적으로 환전해서 달러 RP에 넣어두는 겁니다. 이걸 분할 매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산의 최소 30%는 달러로 보유하라고 권장합니다. 여러분, 자산의 100%가 원화인 지금 상태가 더 위험한 몰빵 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생존 키트, 금입니다. 달러가 1차 방어선이라면 금은 최후의 벙커입니다. 달러도 결국은 미국이 찍어내는 종이돈입니다. 만약 미국 경제마저 흔들리는 시스템 붕괴가 온다면 그때 믿을 건 금밖에 없습니다. 이미 중국, 러시아 같은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보라서 이자도 안 나오는 금을 살까요? 아닙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종이화폐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 투자 정말 똑똑하게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동네 금은방 가서 골드바 사거나 금반지 사시는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소비입니다. 왜냐하면 실물금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 10%와 세공비 같은 수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금값이 최소 15%에서 20%는 올라야 본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KRX 금시장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건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국가 공인 금시장입니다. 증권사 계좌로 주식처럼 금을 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금을 사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압도적인 세금 혜택입니다. 첫째,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0원입니다. 금값이 2배가 돼도 세금 한 푼 안 냅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10%가 면제입니다. 살 때부터 10%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셋째, 수수료가 0.3%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골드뱅킹이나 펀드보다 훨씬 쌉니다. 넷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자산가들에게는 최고의 절세 상품입니다. 골드바를 집에 보관하면 도난 위험도 있죠? KRX 금시장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실물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물론 원하면 실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부가세 10%를 내고 찾으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은 자산의 10% 정도를 추천합니다. 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공격수가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 내 구매력을 보존해주는 든든한 골키퍼입니다. 세 번째 생존 키트, 마르지 않는 우물, 배당주입니다. 달러와 금이 자산을 지키는 방패라면 배당주는 매달 현금을 꽂아주는 창입니다.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는 자산 가격 상승보다 현금 흐름이 왕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 깔고 앉아 있어도 당장 관리비 낼 돈이 없고 마트 가서 쓸 돈이 없으면 그건 가난한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은퇴 후에도 국민연금 외에 내 월급만큼, 아니 그 이상의 현금이 매달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10억을 모으는 것보다 월 300만 원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훨씬 강력합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10년, 20년 동안 배당금을 늘려온 위대한 기업들의 답이 있습니다. 추천 종목 1, 리얼리티 인컴, 티커명 O. 미국의 대표적인 월배당 리츠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전역에 있는 편의점, 약국, 헬스장, 마트 등 13,000개가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건물주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받아서 주주들에게 매달 배당을 줍니다. 그것도 25년 넘게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미국의 스타벅스와 편의점은 장사를 해서 월세를 내고 그 돈이 여러분 통장에 달러로 꽂히는 겁니다. 추천 종목 2,
SGHD, 슈왑 US 디비던드 에퀴티 ETF. 개별 주식 고르기가 무섭다면 이게 정답입니다. 일명 슈드라고 부르죠.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내에서 10년 이상 배당을 지급하고 재무가 튼튼한 우량 기업 100개를 모아놓은 ETF입니다. 코카콜라, 펩시, 홈디포, 화이자 같은 망하기 힘든 기업들이 들어있습니다. 주가 상승과 배당 성장을 동시에 노릴 수 있어서 은퇴를 준비하는 서학개미들에게는 교과서 같은 종목입니다. 추천 종목 3. 맥쿼리 인프라 한국 주식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부산항 신항 같은 알짜 인프라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내는 통행료가 이 회사의 수익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차는 다니고 터널은 이용합니다. 연 6%대의 안정적인 배당을 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복리의 마법입니다. 배당금을 받아서 소고기 사 먹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다시 그 주식을 사십시오. 배당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10년 뒤에는 자산이 2배, 현금 흐름은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 사적연금, 나만의 국민연금입니다. 국가가 주지 않으면 내가 만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프지만 반드시 해야 할 전략,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빚을 내서 버티고 있습니다. 좀만 버티면 집값 오르겠지, 금리 내리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환율 1,600원이 되면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경기를 위해 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 시장 금리는 오히려 불안감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변동금리 대출을 잔뜩 끼고 있다면 이자 폭탄에 견디다 못해 소중한 자산을 경매로 헐값에 넘겨야 하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출 리스트를 점검하십시오. 첫째,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관심전환대출 같은 정부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냉정하게 자산을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꼬마 빌딩, 가격이 오를 기미가 없는 지방의 외곽 아파트, 애물단지가 된 땅. 과감하게 정리해서 빚을 줄이거나 현금화하십시오. 아깝다고 들고 있다가 다 같이 죽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 현금이 왕입니다. King is cash. 모두가 돈이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자산을 던질 때 현금을 진 여러분은 그 자산을 바닥에서 죽는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IMF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환율 1,600원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자산의 30%가 증발하는 앉아서 벼락거지가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된 사람에게 이 위기는 단군일의 최대의 기회입니다. 남들이 환율 폭등에 비명을 지를 때 미리 달러를 확보한 여러분은 환차익을 누리며 여유롭게 웃을 것입니다. 남들이 주식 폭락에 공포를 느낄 때 금과 현금을 진 여러분은 우량주와 부동산을 헐값에 쇼핑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노후자금 걱정에 잠 못 이룰 때 매당주 시스템을 만든 여러분은 매달 들어오는 현금으로 든든한 노후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특별한 예지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위기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달러 RP, KRX 금시장, 월배당 시스템, 그리고 뼈를 깎는 부채 구조조정. 이 네 가지는 부자가 되기 위한 마법의 비법이 아닙니다. 이 험난한 시기에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이자 생명줄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서 멍하니 구조대만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구조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십시오. 증권사 앱을 열고 달러 RP가 뭔지, KRX 금시장 계좌는 어떻게 트는지 검색부터 해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3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할 뿐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튼튼한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날카로운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